모두들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음식으로 끼니를 챙기셨나요?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 드신다면 당뇨도 막고 살이 찌는 것도 방지해서 지방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와 함께 의사들이 경고하는 아침 공복 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권장하는 음식 조합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으면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명 중 35명 정도만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침 식사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가능하면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의 건강, 다시 말해 인지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끼니를 건너뛰면 속이 비어있는 상태가 오래가기 때문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간단한 음식이나 점심을 과하게 먹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혈당이 불안정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약 3만 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모두 섭취한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1%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아침 식사를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당뇨를 앓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끼니마다 적절한 양을 배분하여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혈당이 평균보다 약 40%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혈당 조절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 적절한 열량 섭취. 하루 권장 열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2. 탄수화물 섭취 제한.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단백질 섭취 증가. 단백질은 혈당 조절과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생선, 닭고기, 계란, 콩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최고의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중 첫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현미, 콩 등 건강에 좋은 곡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거나 다음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비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보통 음식 섭취 후 약 20분 뒤에 뇌에 전달되는데 미숫가루는 이러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섭취하게 되어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가끔 미숫가루를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꽝 조합 중 두 번째는 과일즙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영양소가 응축된 건강즙이지만 개인이 가진 질환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가 높은 과일 주스나 과일즙을 섭취하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양파즙 또한 당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더라도 과즙이나 과일 주스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적게 함유되어 있어 빠르게 흡수되고 음료처럼 마시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금방 허기짐을 느끼게 되므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일을 있는 그대로 씹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일 섭취 가능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테면 사과만 섭취하실 때는 한 개당 약 80g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사과를 섭취하실 때에는 방울토마토는 15개, 사과는 40g 분량만큼 드시면 됩니다. 또한 위염증 질환을 겪고 계시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마늘즙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된 배즙, 사과즙, 양파즙과 같은 건강즙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속 칼륨 농도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 발생 시 근육 무력감 및 심장 박동 이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조합 중 세 번째는 빵과 시리얼입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혹은 시리얼에 우유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조합들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숫가루와 같은데요. 시리얼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혈당 지수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농도를 높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대체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은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시리얼은 제조 과정에서 체내 흡수가 용이하도록 단당류로 분해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시리얼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감소하여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 시리얼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과자로 아침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침 식사로 꼭 시리얼을 먹어야 한다면 그것만 먹지 말고 닭가슴살 샐러드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은 다음에 먹는 편이 좋아요. 또한 당분 함량이 높은 시리얼보다는 당류가 적게 들어간 제품이나 단백질이 추가된 시리얼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빈속에 섭취하면 좋은 꿀 조합 중 첫 번째는 물이에요. 기상 후에 물 한 잔씩 드시고 계신가요? 잠자는 동안에도 신체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증상은 밤사이 혈류의 점성도를 증가시키는데요. 따라서 일어나서 빈속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혈류량과 림프액의 양이 증가하면서 체내 노폐물이 제거되고 장운동이 활발해져 배변 활동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혈액의 끈적임이 증가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21도에서 24도 사이의 미온수를 조금씩 마시며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찬물을 마셔도 괜찮은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빈속에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자극되어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대사활동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섭취하게 되면 체온이 하강하고 위 내부의 혈류 흐름이 감소하면서 소화액 분비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아침에 먹기 좋은 음식 조합 중 두 번째로는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날달걀과는 달리 삶은 달걀은 빈속에 먹어도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란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유명하며 근육 생성 및 뼈와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눈망막을 지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효과적인 영양소인 콜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레시틴은 뇌 혈류 흐름을 촉진시켜 뇌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기억력 감퇴 완화와 알츠하이머병 방지에도 이롭습니다. 과거에는 계란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식품안전정보원에 의하면 계란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삶은 달걀을 아침에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부르고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아침 식사로 탁월합니다. 공복 아침에 섭취하면 이로운 음식 조합 중 세 번째로는 오트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이라는 음식이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트밀은 가마에서 구워낸 귀리를 눌러 부수고 조각내어 가공한 식품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꼭 먹어야 할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다양한 영양소들,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높은 식이섬유 함유량으로 인해 적은 양으로도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는 장 내부에서 끈적이는 성질을 만들어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오트밀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귀리를 가공한 오트밀이라도 가루 형태로 잘게 분쇄된 것은 혈당 상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트밀을 선택하실 때는 귀리를 크게 분쇄하지 않은 형태의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위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복통과 설사 등으로 힘드신 분들은 오트밀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빈속에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 중 네 번째로는 그릭 요거트가 있습니다. 보통의 요구르트와는 달리 그릭 요구르트는 흐르지 않고 되직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해당 그릭 요거트는 다른 인공 성분 없이 오직 원유로만 발효시킨 건강한 식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청을 분리해서 단백질 성분만 남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유량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당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섭취해도 혈당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릭 요구르트를 포함한 고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인분들 중 골다공증 환자이시거나 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0년도 연구에 의하면 12주간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뼈 생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그릭 요구르트는 노인분들, 당뇨병 환자, 뼈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한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씩은 간식으로 떠먹는 요구르트를 즐기시곤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를 대신해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아침 공복에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들부터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언급한 조합의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음식일지라도 아침 식사를 소량이라도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아침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식을 섭취함으로써 챙길 수 있는 건강상의 장점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산화 작용, 치매 예방, 인지능력 개선, 근육 손실 방지,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는 꽝 조합을 피해서 선택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꼭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건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